젊었을 때 몰래 처형을 여자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처형 생각을 하며 가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는 상상. 동생이랑 이혼했고, 내 남편도 떠났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요? 뭐가요?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 민우 씨 여기서 더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의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 강민우. 올해 48입니다. 10년 전 이혼했어요, 아내. 아니, 전처 서지혜와는 13년을 함께 살았죠. 원망은 없었습니다. 성격 차이였어요. 서로 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맞지 않았던 거죠. 딸 하나 있습니다. 올해 23, 대학생이에요. 엄마가 키우고 있죠. 가끔 연락해요. 아빠 잘 지내? 그 정도. 전처는 8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만났다고 들었어요. 나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셋에나까지 넷 소규모 공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이 들어오면 일정 조율해서 공사하고 없으면 쉬고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어요. 경제적으론 평범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굶지는 않는 정도. 하지만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10년 혼자 사는 삶이 처음엔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그냥 공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고 저녁은 혼자 먹고 TV보다 잠들고 주말엔 더 심했죠.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여자 만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귀찮고 부담스럽고 뭐 그런 이유들.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사장님, 새 의뢰 들어왔습니다. 직원 김대리가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인천 영종도 쪽 별장 인테리어래요. 규모가 꽤 크던데요. 나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별장 인테리어는 단가가 높거든요. 얼마나 큰데? 60평짜리 고급 펜션 스타일이래요. 내부 전체 리모델링. 괜찮네. 계약자는? 김대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는 받아서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계약자 이름 서지은. 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지은 이 이름을 10년 만에 보다니. 나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분명했습니다. 계약자 서지은 52세 주소 서울 강남구. 연락처. 나이도 맞고 강남 주소도 맞고. 이건 그 서지은이 맞았습니다. 전처 서지혜의 언니 내 처형이었던 사람. 사장님, 이건 받으실 거죠? 금액도 괜찮고. 그래, 받지. 언제 미팅이래?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시던데요. 알았어, 내가 직접 갈게. 네, 사장님. 김대리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서지은, 처형? 결혼했을 때 처형은 29이었어요. 나는 25. 처형은 저보다 4살 위였죠. 그때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키 크고 날씬하고 우아하고 남편분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업하는 분이었죠. 처형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명절 때마다 만났고 가족 모임 때마다 봤어요. 처형은 항상 나를 잘 챙겨줬습니다. 민우 씨, 요즘 사업은 어때요? 그런 따뜻한 분이었죠.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어요. 당연했습니다. 전처의 언니니까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죠. 5년 전쯤 딸한테서 들었어요. 아빠 큰이모부 돌아가셨대. 뭐? 교통사고래. 갑자기.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분이었는데. 하지만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이미 이혼한 지 5년이나 지났고 처형과도 남처럼 된 사이였으니까. 그 후로 어떻게 사셨을까? 가끔 궁금했어요. 혼자 계실 텐데 외롭지 않으실까? 하지만 연락할 명분도 없고
그냥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별장을 샀다고? 영종도에?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영종도 을왕리 근처.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내일 만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형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처형이 아니죠. 나도 이혼했으니까. 그냥 전처의 언니 그 정도 관계. 하지만 왠지 떨렸어요. 왜 하필 우리 회사에 맡긴 거지? 인테리어 회사야 많은데. 우연일까 아니면 혹시 나라는 걸 알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회사 이름도 바뀌었는데. 그냥 우연이겠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처형을 만나요. 10년 만에 어떤 모습일까? 많이 변했을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이혼하기 직전쯤? 그때도 아름다우셨는데. 지금은 52세 어떤 모습이실까? 외롭게 사셨을까? 나처럼.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강민우. 처형이에요, 전처의 언니.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괜히 불편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샤워하고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더 썼죠.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거울을 보니 48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조금 보이고 얼굴에 주름도 생겼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한 편이에요. 몸도 건강하고. 괜찮아 보이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클라이언트 만나는 건데. 차에 올라타 영종도로 향했습니다. 영종대교를 건너며 바다를 봤어요. 10월 말인데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1시간쯤 달려 을왕리에 도착했죠. 주소를 찾아 들어가니 언덕 위에 별장이 있었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위치 전망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와, 좋은 곳 샀네.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별장 앞에 다른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죠. 벌써 와 계시나? 현관으로 다가가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왔어요. 서지은 내 처형이었던 분. 민우 씨?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처형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고급스러운 단발,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 우아하고 세련된 차림. 처형? 오랜만입니다.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처형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우 씨. 그 미소가 예전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10년쯤 됐죠? 네, 그렇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추우니까 들어오세요. 처형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따라 들어갔죠. 별장 안은 아직 공사 전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좋았어요. 거실이 넓고 통창으로 바다가 다 보였죠. 어때요? 괜찮죠? 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전망이 환상적이네요.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바다 보면서 쉬려고요. 처형은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옆에 섰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민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비슷하게 살았죠. 일하고 집에 가고. 외롭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습니다. 처형이 나를 봤어요.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외로웠죠, 많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공허해지죠. 처형이 내 말을 끝맺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묘한 공감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5년. 딸한테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처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지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처형도. 이제 처형 아니잖아요. 민우 씨도 지혜랑 헤어졌는데 아, 그렇긴 하네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지은 씨라고.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더 이상 처형과 제부가 아니죠. 그럼, 지은 씨, 네, 민우 씨, 처형? 아니, 지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우 씨 회사에 맡기게 돼서 다행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회사 이름을 민지한테 들었어요. 아, 민지가 내 딸 이름이었습니다. 민지랑 가끔 연락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조카니까. 그랬구나. 민우 씨가 인테리어 회사 한다고 해서 딱 생각났죠. 여기 맡겨야겠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었거든요. 지은 씨는 별장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고급 펜션 스타일로 해주세요. 따뜻하고 아늑하게. 알겠습니다. 자재는 어떤 걸로 원하세요? 좋은 걸로요.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럼 견적 다시 짜서 드릴게요. 우리는 1시간쯤 별장을 둘러보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식으로 꾸밀지, 어떤 느낌으로 갈지. 지은 씨는 센스가 좋았어요. 원하는 게 명확했죠.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자재 들어오는 대로. 네, 좋아요. 그런데 민우 씨, 제가 자주 올 거예요, 여기. 현장 체크하시려고요? 그것도 있고, 그냥 바다 보러 오고 싶어서요. 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민우 씨 일하는 거 방해될까요? 아, 아니요, 괜찮죠.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클라이언트가 매일 현장에 오면 일하기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민우 씨. 네, 지은 씨. 별장을 나와 차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지은 씨를 봤습니다. 그분도 차에 타고 있었죠. 1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차를 출발시키며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 차려. 강민우 그냥 클라이언트야. 하지만 돌아오는 내내 지은 씨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자재를 발주하고 인력을 배치했어요. 60평짜리 별장 인테리어 꽤 큰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솔직히 일보다 다른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서지은 시전 처형. 금요일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전히 아름답더라. 10년 만에 본 그분은 오히려 더 세련돼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우아하고 성숙한 매력이 있었어요. 예전엔 나도 어렸지. 25살에 결혼했을 때 처형은 29살이었어요. 그때의 나는 정말 미성숙했죠. 사회초년생, 아무것도 모르던 청년. 처형은 그런 나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민우 씨,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그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미소. 그녀도 어린 나이였는데 왜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였는지.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과 몸. 솔직히 상상했었어. 젊었을 때 몰래 처형을 여자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처형 생각을 하며 안 돼. 이건 처형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었죠. 하지만 욕망은 숨길 수 없었어요. 가지고 싶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다는 상상. 그런 금기된 마음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혼했고 10년이 지났어요. 처형도 남편을 잃었고 이제 우린 남이에요. 아무 관계도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관계인 것도 변함없었죠.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네요. 전처의 언니 딸의 이모.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습니다. 그냥 일만 하자 일만. 나는 소주잔을 비우며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어요. 직원들과 함께 영종도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에 자재를 가득 싣고 공구들을 챙겨서 사장님, 이번 건 꽤 큰데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응, 잘해야 해.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울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이세요? 아는 사람이야, 옛날에. 아, 그래서 우리한테 맡기신 거구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지은 씨는 안 와 계셨어요. 다행이다. 일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해야 하는데 직원들과 함께 짐을 내리고 작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별장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지은 씨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차에서 내리는 지은 씨를 봤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 편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민우 씨, 벌써 시작했네요? 네, 일찍 와서 준비했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지은 씨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어요. 커피 사왔어요. 직원분들도 드시라고. 지은 씨가 커피 박스를 건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애들아, 커피 가져가. 직원들이 좋아하며 커피를 받아갔어요. 민우 씨 것도 있어요. 지은 씨가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이 스칠 뻔했어요. 나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의식하지? 오늘은 뭐부터 하세요? 일단 벽체 철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구조 바꿔야 해서요. 그럼 시끄럽겠네요. 네, 좀 그럴 거예요. 괜찮으시면 나중에 오셔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여기 있을게요. 지은 씨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지은 씨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 햇살을 받는 옆 얼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집중해, 강민우.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사장님,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근처 식당 가자. 직원들과 함께 나가려는데 민우 씨, 지은 씨가 나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만 잠깐 남아주실래요? 상의할 게 있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애들아, 먼저 가 있어. 나 좀 이따 갈게. 직원들이 나갔어요. 별장에는 나와 지은 씨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상의하실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민우 씨랑 둘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은 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10년 동안 궁금했어요. 민우 씨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외롭게 살았죠?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정말 외로웠어요. 많이 힘드셨죠? 민우 씨는요? 여자 안 만났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냥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아무래도 이혼남이니까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가 편해요. 근데 가끔은 그리워요. 사람의 온기가.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했죠? 아니에요. 지은 씨가 일어섰습니다. 민우 씨, 점심 먹으러 가요 같이.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가까운 데 맛집 알아요. 조개구이 정말 맛있는데. 조개구이요? 네, 인천 앞바다 조개구이. 민우 씨 해산물 안 드시나요? 좋아하긴 하는데. 그럼 가요. 내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내가 살게요. 민우 씨 고생하는데. 지은 씨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 차로 갈까요? 내 차 타요. 내가 운전할게요. 네. 지은 씨의 차에 탔습니다. 고급 세단 차 안에서도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디예요? 을왕리 해변 쪽이에요. 10분이면 도착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민우 씨 예전 생각나요?
우리 가족들이랑 다 같이 놀러 왔던 거. 아, 네, 기억나요. 한 15년 전쯤이었나요? 여름휴가 때 을왕리로 가족여행을 왔었어요. 나와 지혜, 어린 딸, 그리고 처영 부부. 그때 민우 씨 정말 젊었어요. 처영? 아니, 지은 씨도 젊으셨죠. 나 그때 34? 이제 52예요. 세월 참. 전혀 안 늙으셨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오히려 더 세련되신 것 같아요. 지은 씨가 잠깐 나를 봤습니다. 민우 씨도 여전히 멋있어요. 저는 늙었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기적으로 염색해야 해요. 그게 더 멋있던데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차 안에 둘만 있으니 긴장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조개구이 집이었어요. 여기 조개 정말 싱싱해요. 자주 와요. 혼자 오세요? 네, 외로울 때 바다 보러 와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테라스 좌석. 조개구이 2인이요. 그리고 소주 하나. 소주요? 낮술 괜찮죠? 오늘 일 안 하잖아요. 민우 씨는. 아, 네. 사실 오후에도 일이 있긴 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조개가 나왔습니다. 싱싱하고 큼직한 조개들. 불판에 구워지며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자, 한잔해요. 지은 씨가 소주잔을 따라줬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뭐요?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별장 인테리어 민우 씨한테 맡기고 싶어서 샀어요. 네. 민지한테 민우 씨가 인테리어 회사 한다고 들었을 때 생각했어요. 민우 씨 다시 보고 싶다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장을 알아봤고 여기 샀어요. 지은 씨, 이상하죠? 10년 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예요. 민우 씨 보고 싶었어요. 많이 궁금했고요. 지은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왜? 저를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민우 씨.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부. 아니, 민우 씨를 남자로서 좋아했어요. 지은 씨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동생 남편인 거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이런 고백 부담스럽죠?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처영이 나를 저도 사실은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예전에 지은 씨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정말요? 네. 젊었을 때, 미성숙했을 때 어떤 생각이요? 지은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말 못할 생각들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지은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상상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바람이 불어왔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우 씨,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동생이랑 이혼했고, 내 남편도 없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요? 뭐가요?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기 힘든 상황이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딸이 민지가 알면 민지는 모를 거예요. 우리만 조심하면. 그래도 전처의 언니인데 그게 문제예요? 지은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관심 없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지은 씨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금기니까요. 속으로만 생각해야 하는. 지은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금기가 아니에요. 나도 외로워요. 민우 씨도 외롭잖아요. 우리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 25살 때부터 품어왔던 금기된 욕망.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여자.
지은 씨, 진짜, 오늘 저녁에 여기 다시 와요. 지은 씨가 속삭였습니다. 직원들 다 보내고 둘이서 별장에서 받아보면서 술 한잔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은 씨의 눈빛이 위험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구를 들어도 자재를 나르다가도 자꾸 점심때 대화가 떠올랐어요. 오늘 저녁에 여기 다시 와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물었어요. 괜찮아, 왜? 아까부터 멍하니 계셔서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점심 드시고 오셨는데도요? 응. 요즘 잠을 못 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은 씨 생각뿐이었죠. 오후 4시쯤 지은 씨가 별장에 다시 왔어요. 민우 씨, 작업 잘 되고 있어요?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세요. 직원분들도. 네. 너무 늦게까지 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지은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직원들을 일찍 보내라는 뜻. 그리고 저녁에 둘이 남으라는. 알겠습니다. 5시가 되자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어. 벌써요? 아직 시간 있는데요? 내일 할 거 많으니까 오늘은 푹 쉬어 내일 일찍 오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직원들이 짐을 챙겨 나갔어요. 트럭 소리가 멀어지고 별장에는 나와 지은 씨만 남았습니다. 다 갔네요. 지은 씨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트럭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 씨,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 제가 준비해 왔어요, 차에. 뭐요? 술이랑 안주요. 잠깐만 기다려요. 지은 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고 뭔가를 꺼내왔어요. 쇼핑백 2개. 뭐 이렇게 많이. 소주, 맥주 그리고 안주들.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요? 점심 먹고 마트 갔어요. 지은 씨는 능숙하게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치킨, 과일, 마른 안주, 견과류. 여기 앉아요. 받아보면서 먹어요. 아직 공사 중이라 제대로 된 가구가 없었어요. 지은 씨는 가져온 돗자리를 바닥에 깔았습니다. 통창 앞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앉아요, 민우 씨.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은 씨도 옆에 앉았어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소주 마실래요? 맥주 마실래요? 소주요. 지은 씨가 소주병을 따며 웃었습니다. 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줬어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 별로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고생했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예쁘다. 지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샀어요. 이 풍경 보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오늘은 민우 씨랑 같이 보내요. 지은 씨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점심때 한 얘기. 진심이었어요. 민우 씨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했는데. 부담스럽긴 해요, 솔직히.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래요, 지은 씨. 왜요? 예전부터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지은 씨가 몸을 돌려 나를 마주봤습니다. 말해봐요. 민우 씨 솔직하게 우리 이제 남인데 뭐. 나는 술을 한 잔 더 마셨어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 처형? 아니, 지은 씨를. 여자로 봤어요. 예전부터. 알아요. 네. 눈빛으로 알았어요. 민우 씨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지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민우 씨 눈빛이 달랐거든요. 들켰었구나.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요? 내 제부인 거 알면서도 자꾸 의식됐어요. 지은 씨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특히 예전 여름에 민우 씨가 반팔 입고 있을 때 팔뚝 보면서 이상한 상상했어요. 나쁘죠? 동생 남편한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형 보면서. 그때도 지금도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지은 씨의 얼굴을 비췄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 네, 키스해도 돼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키스하고 싶어요. 민우 씨랑. 지은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어요. 안 돼요? 아니, 그럼 지은 씨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지은 씨 진짜? 응, 진짜. 그리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어요. 10년간 상상만 해왔던 그 입술. 처음엔 가볍게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내 뒤통수로 갔어요.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죠. 키스가 길어졌어요. 혀가 엉키고 숨이 가빠지고 한참 후에야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하, 지은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민우 씨. 키스 잘하네요. 10년 만이에요. 남자랑 키스하는 거. 저도요. 아니, 더 됐나? 그럼 우리 둘 다 오랜만이네. 지은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가왔어요. 한 번 더. 이번엔 내가 먼저 키스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깊게 지은 씨를 끌어안았어요. 가느다란 허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지은 씨가 내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셔츠 위로 느껴지는 따뜻한 손길. 심장 소리 들려요. 많이 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은 씨가 내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쿵쾅쿵쾅 정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렇게 떨려요, 민우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민우 씨 여기서 더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은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택해요, 민우 씨. 나는 갈등했습니다.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전처의 언니예요. 딸의 이모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욕망. 그리고 지금 눈앞에 아름다운 여자. 지은 씨, 응? 후회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지은 씨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우 씨도 그렇지 않아요? 맞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나는 지은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후회는 나중에 하죠. 그래요. 나중에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멈출 수 없었어요. 지은 씨의 코트 단추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니트가 있었죠. 민우 씨 볼 거요. 왜요? 부끄러워요. 보고 싶은데. 그래도 지은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는 조명을 껐어요. 어둠 속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창밖 달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이제 괜찮아요. 지은 씨가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니트가 벗겨지고 그 아래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지은 씨, 정말 말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나도 셔츠를 벗었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내 가슴을 만졌어요. 단단해요. 운동 좀 했어요. 멋있어요. 민우 씨,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지은 씨가 돗자리에 누웠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탄력 있는 피부, 아름다운 곡선. 예뻐요. 지은 씨, 거짓말. 나는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민우 씨 천천히 해줘요. 오랜만이라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프면 바로 말해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아, 지은 씨가 작게 신음했어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계속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민우 씨, 좋아요? 응, 좋아요. 너무.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움직였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민우 씨, 더, 더 세게 해도 돼요. 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은 씨의 신음이 커졌어요. 우리는 함께 끝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같이 도달했습니다. 아, 지은 씨가 내 등을 꽉 껴안으며 몸을 떨었어요. 나도 그녀 안에서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믿을 수 없어요. 지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로, 민우 씨랑, 이렇게, 지은 씨가 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됐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0년간 쌓인 외로움을 한 번에 채울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더 격렬했습니다. 자세도 바꿔가며 지은 씨의 신음이 별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 민우 씨, 너무 좋아요. 남편보다 훨씬 좋아요. 그 고백이 나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그래요? 응,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점이? 모든 점, 크기도, 기술도. 지은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진짜예요. 나는 더 열심히 움직였어요. 지은 씨를 만족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했어요. 끝나고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민우 씨,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나도 보내기 싫어요. 지은 씨가 내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밀려왔어요. 나는 지금 뭘 한 거지? 전처의 언니와 딸의 이모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48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방금 뭘 한 거야? 지은 씨의 채취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신음소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처의 언니와 관계를 가졌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혜, 전처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비록 이혼했지만 1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언니와 잤다니 민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딸 생각이 났습니다. 이모와 아빠가 그런 관계라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좋았어요. 10년 만에 느껴본 여자의 온기. 그것도 25살 때부터 꿈꿔왔던 그 사람과.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 하룻밤으로 끝내야 해요. 다시는 지은 씨와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일 말해야 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감촉이 현실임을 증명했죠. 오늘 지은 씨를 어떻게 마주보지?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고민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직원들은 이미 영종도로 출발했고 나도 뒤따라 가야 했죠. 차를 몰고 영종대교를 건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 씨, 올까? 아마 오늘은 안 올 거예요. 어젯밤 일이 있었으니까 서로 어색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뭐야? 지은 씨의 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김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왔어. 클라이언트 분도 벌써 오셨어요. 그래. 거실을 보니 지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직원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었으니까. 오늘도 작업 보러 오셨어요? 네. 궁금해서요. 지은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황급히 돌아섰어요.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지은 씨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지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지만 가끔 나를 쳐다봤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사장님, 밥 먹으러 갈까요? 그래. 가자. 일어서는데 지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 잠깐 얘기 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가 있어. 나 좀 이따 갈게. 네, 사장님. 직원들이 나가고 다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지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일 후회해요? 그 질문에 나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었어요. 모르겠어요. 지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요. 지은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은 씨. 그 말에 지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전처의 언니잖아요. 딸의 이모고.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거잖아요. 알지만 어젯밤 일이 있고 나니까 현타 왔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어요. 지은 씨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은 씨, 민우 씨 말이 맞아요. 우리 이러면 안 되죠. 그냥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지은 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일은 계속 맡길 거예요. 그건 별개니까. 네. 그리고 저도 자주 안 올게요. 민우 씨 불편하시니까.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알아요. 지은 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밥 먹고 오세요. 지은 씨, 잠깐만. 하지만 지은 씨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건가? 분명 내가 먼저 꺼낸 얘기인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점심을 먹으러 나갔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 드세요? 응. 배가 안 고파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안 됐어요. 자꾸 지은 씨 생각이 났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나가던 모습.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하던 목소리. 내가 너무한 건가? 하지만 이게 맞아요. 우리는 계속될 수 없는 관계니까. 그날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지은 씨는 오후 내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은 씨는 단 한 번도 현장에 오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로만 확인했죠. 작업 잘 되고 있나요? 네, 순조롭습니다. 사진 좀 보내주세요. 네. 딱 업무적인 대화만, 더 이상 개인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했어요. 이게 원했던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지은 씨와 보냈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부드러운 피부, 달콤한 신음, 따뜻한 체온. 미치겠네. 자꾸 생각나. 몸도 반응했습니다. 한 번 맛을 보니 더 갈증이 났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관계니까. 2주째 되던 금요일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어요. 사장님,
이번 주말에 쉴까요? 그래, 푹 쉬어 다들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나도 짐을 챙기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 씨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민우 씨, 저예요. 네. 지은 씨, 지금 시간 있어요? 네,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요? 네. 갈게요. 30분 후에. 네. 보고 싶어요. 민우 씨,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보고 싶다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지은 씨의 차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 씨가 내렸어요. 2주 만에 보는 얼굴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은 씨, 2주 동안 참았어요. 근데 못 참겠어요. 지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민우 씨도 보고 싶었죠?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그럼 왜 연락 안 했어요? 안 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지은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롭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조심하면. 하지만 딸이 민지는 모를 거예요, 절대로. 지은 씨가 내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민우 씨, 저한테 솔직해져요. 나 원해요. 안 원해요? 그 질문에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원해요. 얼마나? 미칠 것 같을 만큼. 그 말을 듣자 지은 씨가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2주 만에 키스 너무 달았어요. 민우 씨 여기서 다시 안아줘요.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지은 씨를 끌어안았어요. 후회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2주간 참았던 욕망이 폭발했어요. 더 격렬하게, 더 절실하게. 아, 민우 씨 너무 좋아요. 바닥에 돗자리도 없이 내 외투를 깔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민우 씨, 더 세게. 지은 씨의 신음이 별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나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 나 곧 끝나고 서로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땀에 흠뻑 젖어서 민우 씨 이제 그만 피하지 말아요. 우리 계속 만나요. 하지만 민지 몰래, 세상 몰래 우리끼리만. 지은 씨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안 돼요? 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요? 네, 계속 만나요, 지은 씨. 지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어요. 고마워요. 민우 씨,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금기된 관계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지은 씨가 별장으로 왔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키스하고 옷을 벗고 서로를 탐했죠. 별장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나와 지은 씨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민우 씨, 오늘은 침대에서 해요. 침대요? 2층 침실. 거기 침대 들어왔잖아요. 아, 네, 어제 들어왔죠. 가요. 거기서 우리는 2층 주침실로 올라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와, 정말 크네요. 이 침대에서 민우 씨랑 하고 싶었어요. 지은 씨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오면 여기서 우리, 지은 씨, 응,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여기는. 나는 지은 씨 옆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 민우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뭐요? 지은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속궁합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랑은 20년을 살았는데 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만족한 적이 없었어요. 그에겐 미안하지만 진심이에요. 저도 전처랑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데요? 지은 씨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더 적극적이고 솔직하고 그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나도 민우 씨가 좋아요. 크기도 그렇고. 지은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묘한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술도 좋고 체력도 좋고 지은 씨가 예뻐서 그래요. 에이, 나 이제 쉰둘인데 전혀 안 늙었어요. 진짜로. 나는 지은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나 민우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속궁합이 이렇게 잘 맞는데 지은 씨, 민우 씨 사랑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사랑해요, 민우 씨. 지은 씨가 나를 똑바로 봤어요.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시작한 거 알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육체적 끌림인가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지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 지은 씨, 저도. 쉿, 지은 씨가 내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사랑이라는 말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로 매일 왔어요. 공사 핑계로 현장에 오고 직원들 퇴근하면 둘만 남아서 반복되는 관계.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눈빛이 점점 더 진해졌어요. 민우 씨, 주말에 뭐해요? 주말이요? 보통 집에서 쉬죠. 나랑 여행 갈래요? 여행이요? 응, 강릉이나 속초 쪽으로. 하지만 누가 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조심하면. 그래도 싫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 가요, 응? 생각해 볼게요. 민우 씨, 지은 씨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당신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가요, 제발. 그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진짜요? 네, 가요. 고마워요. 민우 씨, 지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안겼습니다. 하지만 왠지 두려웠어요. 지은 씨의 집착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뭔가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괜찮은 건가?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날 밤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하게. 민우 씨, 사랑해요.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지은 씨, 진짜요? 네, 진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도 지은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으니까. 속궁합이 이렇게 잘 맞는데 몸도 마음도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우리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평생. 나 욕심이 너무 많죠. 지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는 나랑 계속 있고 싶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지은 씨랑 계속 있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 그럼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동거 하면 안 될까요? 우리.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요. 이 별장에서. 여기서요? 공사 끝나면 나 여기서 살 거예요. 지은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도 여기 와서 같이 살아요. 지은 씨, 그건 안 돼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거, 전처의 언니와 생각 해볼게요. 천천히.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거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지은 씨의 집착, 그리고 나의 갈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사장님, 이번 주말은 푹 쉬세요. 너희들도 수고했어. 짐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 씨였습니다. 민우 씨, 준비됐어요? 네. 지금 출발하려고요. 나도 집 나섰어요. 30분 후에 만나요. 알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은 씨와 단둘이 여행. 1박 2일 정말 괜찮은 건가? 불안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영종도 별장 앞에서 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온 지은 씨. 선글라스에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입으니까 못 알아보겠죠?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럼 출발해요. 민우 씨 차로 가요. 지은 씨가 내 차 조수석에 탔습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강릉까지 3시간쯤 걸리죠? 네, 그 정도요. 기대돼요. 민우 씨랑 여행.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지은 씨는 계속 나를 쳐다봤어요. 왜 그렇게 봐요? 좋아서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민우 씨 손 잡아도 돼요? 차 운전 중인데. 한 손으로도 운전되잖아요. 지은 씨가 내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손잡고 드라이브 해보고 싶었어요. 형님이랑은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느낌이 달라요. 뭐가요? 민우 씨랑은 더 설레요. 지은 씨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잡고 강릉까지 달렸어요. 저녁 무렵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지은 씨가 예약한 펜션이었어요. 와, 여기 좋네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독채 펜션. 주변에 다른 건물도 없었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제대로 알아보셨네요. 당연하죠. 민우 씨랑 조용히 있고 싶었는걸요. 짐을 풀고 펜션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모든 게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민우 씨, 배고프죠? 저녁 먹으러 나갈까요? 강릉 맛집 알아뒀어요. 가요. 우리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해산물 맛집이었어요. 여기 회 정말 맛있대요. 그래요? 모듬에 2인분이요. 지은 씨가 밝게 주문했습니다. 정말 연인 같았어요. 회가 나왔습니다. 싱싱한 광어, 우럭. 자, 먹어요. 아, 해봐요. 지은 씨가 회를 집어내 입에 가져다 댔어요. 지은 씨, 사람들이 괜찮아요. 여기 아무도 우리 몰라요. 나는 회를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나도 해줘요. 민우 씨도 나한테. 나도 회를 집어 지은 씨 입에 넣어줬어요. 맛있다. 지은 씨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연인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이가 아니었죠.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민우 씨, 저기 바다 보여요. 걸어요. 밤바다가 아름다웠어요. 손 잡아요. 지은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커플처럼 보였을 테니까. 민우 씨 이렇게 평생 살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우리 진짜로 같이 살아요. 지은 씨가 멈춰서서 나를 봤습니다. 별장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처음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녀의 진심 그리고 저의 용기가 필요했었던 거죠.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우리는 영종도 별장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저녁 함께 밥 먹고 매일 밤 서로를 안고 잠들어요. 지은 씨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함께하게 됐네요. 운명인가 봐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실로. 나이를 먹어도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나 강민우, 전처의 언니 서지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면 믿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았고 마음도 너무 잘 맞았으니까. 무엇보다 원래도 서로를 마음속 한켠에 품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당당한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도 남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우리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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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